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 1월 임시주총에 이어 속절없이 권리를 제한당한 채 또다시 분통을 터뜨려야만 할까요?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25일이죠. 25일 오후 늦어도 26일에는 영풍이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 며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은 호주 법인 SMC를 활용해가지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이른바 이제 상법상 상호주 관계를 만들어냈었죠. 이 상호주가 되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법리를 동원한 건데요.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무효라는 이제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또 다른 호주 법인을 동원해 정기주총에서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게 이번 가처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정기주총 직전에 있는 이 가처분에 대한 양측의 주장 그리고 핵심 내용들 그리고 의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볼 텐데요.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 상태에서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데요. 이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이제 국내 계열사 간에 상호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를 동원하면 이 상호주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되면 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사실상 이 고려아연과 한몸으로 보고 간주를 하면서 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임시주총 직전에 SMC가 영풍 주식 이렇게 10%를 취득하면서 고려아연 측에서 상호주가 형성됐다, 의결권이 제한됐다 이렇게 하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지면 왜 의결권이 제한되는 걸까요? 가공자본 형성과 의결권 행사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A 회사와 B 회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A가 100만 원을 B에 출자하면 B의 자본이 늘어나면서 B한테는 이 1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B가 다시 A에게 이 100만 원을 출자한다면 A의 자본도 100만 원 증가하게 되겠죠. 두 회사 자본은 이렇게 200만 원으로 증가하지만 오고 간 실제 현금은 이렇게 100만 원일 뿐입니다. 상호 출자를 통해서 이 100만 원큼의 가공 자본이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이거를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100만 원으로 자본을 무한대로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왜곡된 형상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이렇게 상법에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PPT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면요, 이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해외 손자 회사 인 SMC를 통해서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을 했습니다. 최은범 회장 측이 가지고 있던 영풍 지분을 호주 자회사한테 넘기고 그 SMC가 이 받은 거를 이제 영풍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의결권이 제한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지분 10% 이상 취득으로 이 상법 제369조의 이 사망에 따른 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고 영풍이 가진 이 고려아연 의결권을 무력화한 채 이렇게 주총이 진행된 겁니다. 이후에 영풍 MBK 측은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었는데요. 법원은 영풍 MBK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서 동원한 이 호주 자회사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 간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임시주총 통과 안건들이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당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자 안건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됐고요. 영풍의 의결권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월, 2월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이번에도 이 상호주 의결권을 두고 싸우는 거라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풍 MBK가 당시 상호주 제한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긴 직후, 지난 7일이죠. 이긴 직후에 바로 영풍 측도 대응에 나섭니다. 이것도 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은 가처분 승소 이후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설립한 유한회사 YPC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전량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는 끊어지게 되고 YPC가 이 고려아연 지분,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받게 되면서 YPC가
이렇게 고라아연의 지분을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또다시 고라아연이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넘긴 건데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 간에만 형성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 상호주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유한회사 YPC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고라아연 주식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정기주총을 앞두고 고라아연이 또다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라는 이렇게 주장의 보도 자료를 내놓습니다. 어떤 논리에서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SMC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호주가 인정이 안 됐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식회사 SMH한테 이렇게 넘깁니다. SMC가 보유한 영풍에 대한 지분을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호주가 형성됐다 라면서 지금 서로 양측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요약을 하면 상호주가 형성돼서 의결권이 제한되네, 혹은 상호주가 형성이 안 되니 의결권이 살아있니, 이렇게 양측이 싸우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번 가처분의 핵심입니다. 또다시 상호주를 근거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죠. 영풍 MBK 측은 이 고라아연 측의 주장에 반발을 하면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양측 주장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주식의 소유와 의결권에 대한 개념을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유와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025년 1월 중에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PD님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대한 정기주총은 2025년에 열리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3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총장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저일까요? 아니면 이제 3월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PD님일까요? 정답은 저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식의 소유는 PD님한테 넘어갔는데 의결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의 소유와 의결권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주총의 의결권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총일인 3월 19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제가 12월 31일에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고려아연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는 3월 28일에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의 의결권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무슨 YPC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런데 영풍이 YPC 고려아연 주식을 넘긴 건 올해 3월 7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영풍은 주총 시점에 고려아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소유하지 않아도 이때는 소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기준일로 봤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SMH는 SMC로부터 영풍 주식 10%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게 12일이고요. 이에 따라 SMH와 의결권 행사자인 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서 의결권 제한이 발생했다라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입니다. 양측은 상법 369조 사망의 문헌을 근거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게 상법 369조의 사망 입니다. 뭐 읽어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땡땡땡 의결권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 법을 그냥 최대한 쉽게 풀어서 양측의 주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풍 MBK 측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영풍 MBK 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상법 369조 사망의 조문을 문헌 그대로 보면 영풍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인데, 의결권 행사 시점인 3월 28일 기준으론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YPC에 넘긴 상태입니다. 7일이죠. 즉 고려아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소유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의결권을 제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소유와 의결권을 분리해서 지금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영풍은 상법 369조의 사망을 이제 영풍 MBK 측에 대입을
대입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지배하고 있는 SMH가 영풍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 지분 10% 이상을 주총일, 그러니까 3월 28일이죠. 주총일에 가지고 있는 경우 영풍이 주총일에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건데요. 말이 어려우니 또 문장을 쪼개면 주총일,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일에는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YPC의 7일에 넘겨서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호주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영풍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아연 측 주장은 많이 다릅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기준을 주식의 소유가 아닌 의결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인 건데요. 주장의 핵심은 또 요약을 해보면요. 영풍이 의결권 기준일, 그러니까 지난해 말 12월 31일 영풍이 의결권 기준일 시점에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했으므로 올 3월 정기주총에는 이제 영풍이 의결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주총일 의결권 행사자 역시 영풍이다. 그런데 앞서 SMH가 영풍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호주가 형성됐고 이 의결권의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고려아연 측의 주장을 상법 369조 3항에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영풍의 의결권 기준일, 지난해 말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에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의결권이 발생했고 SMH가 주총일 28일에 의결권 행사자인 영풍 지분을 10% 가지고 있으므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된다로 요약이 됩니다.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이미 YPC에 넘겼다 하더라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영풍이므로 상호주 제한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머리가 진짜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 상법의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영풍 MBK 주장이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고려아연 측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려아연 가처분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가처분 판결 경향을 그동안 이제 문헌에 좀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풍 MBK 측이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 앞서서 이 고려아연 측은 구술 변론에서 PT 첫 장에서부터 약탈적 M&A 이렇게 공격적인 단어를 동원하면서 이번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에 관리하고 있는 게 MBK니까요. 재판정에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 셈인데요. 이런 전략이 재판부에 먹힌다면 가처분 판결이 항방이 조금 고려아연 측에 좀 유리하게 갈 수도 있겠죠. 늦어도 내일까지는 재판부의 결정이 공개될 텐데요. 이번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사에서 한 페이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슈체크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